다 걸어 놨는데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요 상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당황했어요. 특히나 생방은 항상 그러죠. 저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늘 이렇게 당황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러네요. 아, 그래서 결국 오늘은 세로 모드예요.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꼭두새벽부터 우리 허재석 국장을 깨웠습니다. 미안해요. 자, 나를 위한 새벽 공부를 제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는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래 와서 이제 앞으로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보다는 혼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인사를 하고 잠깐만요. 실방의 묘미가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혹시 채팅창에 오시면 인사도 해주시고요. 저하고 함께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토닥토닥 행자TV의 오행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립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성장을 하면 스스로 아이들이 독립을 하는데 아이들이 독립을 안 하니까 저는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참 말 한 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되게 공감해요. 한 1년 전쯤에 제가 그랬거든. '나는 60 되기 전에 꼭 독립할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코 꼭 독립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인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올 3월 달 이달이죠. 이달에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인천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저는 사무실 근처로 이렇게 지금 이 공간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줄였어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방송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두 분이 들어는 오셨어요. 채팅창이 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써 볼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써지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나를 위한 새벽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요. 아, 채팅을 제가 쓰니까 나오네요. 자, 나를 위한 새벽 공부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첫 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 바쁘게 지내지만 저 역시도 나름대로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시죠? 기계치인 거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부터 출발해서 나를 위한 새벽 공부 매주 수요일 새벽 6 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 주실 거죠? 나를 위해 뭐 여러분들은 보통 누구를 위해서 사시나요?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한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이 잘 되는 모습, 가족에게 맛있는 밥을 해 줬을 때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상황이 될 때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거 조명 때문일까요? 눈물이 나요. 너무 긴장해서 그럴까요? 실방이 안 돼 가지고 왼쪽 눈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감동스러워서 뭐랄까요. 그래서 요 조명 좀 전에 통화한 우리 호재숙 국장이 제가 여기 독립한 기념으로 사줬어요. 이 스탠드. 스탠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혹시 이제 지금 실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씩 멈춤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나를 위한 새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몇 번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기 사랑 1편으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 보통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데 자기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 이 책을 조금 참고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기 사랑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책을 봤지만 이 책이 조금 설명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붓다 자기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 안양규 작가님이 지으셨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기 사랑이다. 그러면 자기 사랑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 사랑. 지금 채팅창에 우리 참가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가요? 자, 자기 사랑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하시면서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써주셔도 좋아요. 자기 사랑은 뭘까? 음, 그 자기 사랑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기 사랑이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는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잘 데리고 사는 것. 그래서 가끔 나를 잘 데리고 사는 법,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영상들도 있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빛나주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조현정 국장님, 반가워요. 아, 역시 최고입니다. 어때요? 보기 불편하지 않은가요? 지금 채팅창이 세로로 화면이 세로로 돼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우리 조현정 국장님 응원 오니까 엄청 신나네요. 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란 뭘까? 우리 조현정 국장님은 자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커피 한 잔 드세요. 저 커피 가져왔어요. 가로로 하는 게 안 돼요. 해보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만 그냥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잘 해가지고 가로로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다. 나를 잘 데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저는 자기 사랑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어제보다 아니면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자기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도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눠볼 거예요. 이 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독일의 심리상담가 롤프 메르클레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심리상담가 롤스 메르클레. 자,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써볼까요? 메르클레. 롤스 메르클레.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자기 돌봄이라는 책도 있고 감정 사용 설명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 독이 이 감,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제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대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만족스럽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된다. 모든 것이 스스로를 좋아하는 데서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족한다는 것, 되게 저도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족감을 느끼는 것,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누구 타인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 자기 돌봄, 이런 언어들을 좀 되게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저자가 소개한 내용이 괜찮으면 거기에서 또 책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자기 돌봄이라는 책도 사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베르클레의 이 자기 돌봄이라는 책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도 한번 저기 하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이분이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감정 사용 설명서. 제가 착각했다. 자기 돌봄 책은 어떡해요? 자기 돌봄 책은 타라 브렉이 쓴 거고요. 롤프 메르클레가 쓴 책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감정 사용 설명서 이거였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착각했어요. 책 이름이 저자가 롤프 메르클레고 아까
아까 제가 어 자기 돌봄이라고 말한 거는 어 자기 돌봄은 타라 브렉이에요. 실방인데 이러면 곤란한데. 아유 정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롤프 메르클레 이분도 이분이 말하는 게 그래요. 어 대인 관계에서도 아니면 자기에게 상담을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짚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사랑은 부재해서 모든 문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하려고 해요. 첫날의 에피소드. 아이 감사해요. 우리 조현정 국장님 함께 해주니까 엄청 신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책이랑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자기 사랑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프 메르클레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짚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원인이 자기 사랑이 부족한 쪽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은 자기 사랑의 부재가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다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은 웃는 거, 우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뭐 웃음이 해프면 안 된다 그러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지만 지금은 돈 내고 우는 거, 웃는 거 이런 걸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웃음 치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리 오너라 GS25시 채널에 웃음 못 배운 놈들이라는 코너에 개그맨 이용진이랑 또 뱃사공이랑 이렇게 진행하는 데 가서 웃음 치료 가르쳐 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출연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 내고 웃음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용 조금씩만 읽어드리면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사랑이 부재일 때 오는 특징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저도 열등감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열등감 저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강사가 되겠다고 스피치를 배우고 웃음 치료를 배우고 이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 시점에서 막 다들 너무 똑똑하고 대단하고 공부하면서 보면은 다들 너무 잘하는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에 엄청 열등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열등감이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저는 이쁘지도 않지, 공부도 많이 못했지, 이 콧구멍도 넓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콧구멍도 나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내 콧구멍은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이 콧구멍이 커갖고 사람들이 다 놀리잖아. 막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더 작아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콧구멍 그래 넓어. 이렇게 넓은 콧구멍 본 적 있어? 이러면서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그리고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 비교해도 절대 누군가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한 달 전의 나와 비교하는 것.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지금 내가 조금 성장했다면 그건 엄청 잘한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하고 어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사랑을 보통 전제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 줘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또 잘못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애착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해요. 많은 철학가들도 얘기하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중요한 거는요. 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내 행동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나주님 너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공감해 주시면서 아까 열등감 얘기할 때 저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것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 하나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거죠. 자기 사랑이 잘못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진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거를 가면을 쓴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타인도 속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심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셀프 토크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일기를 많이 썼어요. 감사일기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 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방법도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거 어렵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심삼일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사입이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5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게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 사랑의 오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입이 자기 사랑 첫 번째입니다. 사입이 자기 사랑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 나르시시즘이란 자기의 자아 도취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있었어요. 그 미소년이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너무 빠져서 자기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다가 그리워서 그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모습에 그렇게 반해서 어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1899 년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미소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자, 나르시시즘. 너무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니까 거기에 너무 그 모습을 사랑하다가 너무 그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르시시즘. 자, 결국 사랑이란 뭐예요? 자기애에서 출발하기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상화가 심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대상을 증오하고 자신을 증오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이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고 어? 결국은 나를 버리고 가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해서 저주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죽는, 결국 나를 죽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조현정 님, 빛나주님, 감사해. 너무 공감한다. 맞아요. 예. 나르시시즘은 순수한 자기 사랑이기보다는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집착 성향을 보이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무섭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분류가 되고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이 타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하다는 느낌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나 우월감. 나처럼 잘난 사람은 없어. 나처럼 예쁜 사람 없어. 이런 거죠. 진짜 잘난 척하는 사람 좀 얄밉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빛나주님. 우리 빛나주님은 되게 선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러세요. 저하고 우리 빛나주님은 한 10년 이상 됐죠. 2010년에 만났으니까. 2010년에 만났으니까 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한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자기 사입이 자기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 오셨다. 멋진 우리 본부장님 대단하지요. 자부심 가지고 오늘도 알차게 도전해 보세요. 멋져요. 이렇게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쑥 사라지셨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의 사이비 자기사랑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나르시시즘과 자기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자기사랑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반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구하지만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해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 무의식적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거는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음, 우리 빛나주님, 맞아. 2011년, 지금은 22년이잖아요. 한 2,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쭉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사이비 자기사랑, 자기사랑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기주의예요. 자기사랑이 잘못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기주의는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혼자 잘 되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기적인 마음. 그렇죠. 남이야 상관없죠.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가 그게 결코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먼저 주장하고 찾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가능하면 그런 사람은 함께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 자기 사랑에 잘못된 것, 이기적인 마음, 결국 이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집단 이기주의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봉숭아땅 문화혁신학교에 교육본부장으로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봉숭아땅 문화혁신학교나 총장님이나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미워요, 솔직히. 어, 아마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야단을 치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야단 치면 승질 나는 거. 어. 이게 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집단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보는데 누가 내 자식을 내가 야단치고 말지 남이 야단치는 건 싫고 또 내가 소속돼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흉보면 그거 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 가서 막 같이 싸워 주고 혼내 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누가 나를 혼냈어.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어때요? 엄마한테 가서 이르잖아요. "엄마 누가 나 이거 때렸어." 이러고 이르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했길래 맞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되게 속상하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 주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귀한 내 새끼를 때렸어?" 이러고 엄마가 내 편을 들어 주면 괜히 그 서러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듯이. 저는 그래서 약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제가 소속된 곳, 물론 잘못된 것 이렇게 피드백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못되게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저는 되게 속상해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인가?'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자
맞아요. 우리 빛나주님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진다면 자기 중심주의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기주의도 자기 중심주의도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만 사물이나 세상을 생각하는 어린이는 미성숙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어린이의 미성숙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마음,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의 오해가 나르시시즘, 그 다음에 이기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어, 나를 내가 좀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도 나처럼 고통당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막 억울해지는 거예요. 왠지 나만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막 내가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슬픔의 뿌리는 자기 연민에 있다고 크리시오 나무르티가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슈 나무리티가 모든 슬픔의 뿌리는 자기 연민에 있다. 기도와 애원은 자기 연민에서 태어난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슬픔에 있을 때 기도를 한다.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때에는 애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연민이 분리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 자기 연민, 기도할 때. 하긴 맞아요. 여러분 되게 기도하는 거, 어, 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 정말 힘들 때 기도하거든요. 저는, 저에게 이제 종교를 부르면 저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간다고 맨날 혼나면서, 교회는 안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라고요?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대신 그런 기도해요. 어, 내가 힘든 거는 좀 괜찮다. 내가 힘든 거는 조금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그거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힘든 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다면 그거는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게 해줘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공감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이기주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 반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 반응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 상태다. 둘째는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은 의존 욕구가 강해서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현명하고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헤맨다. 아, 되게 공감돼요. 되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물론 때로는 내가 좀 돌봐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듬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가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좀 기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큰 사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저보다 좀 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해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럴 때 좀 위로가 되고 그러기도 해요. 이게 완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비굴해지고 너무 약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요. 좀 이럴 때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연민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참 네 번째는 자기 숭배예요. 사입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사랑에 대한 오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 그다음에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연민. 이번에는 네 번째는 자기 숭배예요. 어, 나를 숭배하는 것. 우상에 대한 대해서 이제 유별나게 좀 강한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숭배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만은 대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 그리고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얕볼 때 생기는 부정적인 태도인데요. 자만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사랑하면서 뽐내는 것. 음, 되게 잘난 척하는 거죠. 어, 나니까 하지, 너네는 못해. 이러면서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이런 것 보고 갓 콤플렉스라고 한대요. 갓 콤플렉스.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현상. 그런 거 우리 이제 종교적으로 사이비 종교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주 같은 사람들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허경영 이분도 약간 이런 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허경영 씨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기 애착이에요. 자기 애착. 자기 애착은 되게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얻으려고 하며 대상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심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 자기 애착. 어, 나에 대한 집착,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거 나한테 소중하게 해줘야 돼. 막 이런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 자기 애착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합쳐진 거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합쳐진 상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자기 사랑에 대한 오해 가지고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가끔은 되게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해 오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 책을 두 권을 냈거든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하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책을 두 권을 냈는데, 결국은 나를 객관화해서 보면서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이야기는 어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그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어요. 처음 시작이 되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방송이 세로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마 막 이렇게 작가 이름도 두 분을 헷갈리고 너무 이게 방송이 되다가 이렇게 잘못돼 버렸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좀 멘붕이 와요. 저는 좀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막 되게 당황하고 막 속상해하고, 어쩌면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막 자존심이 상한다 그럴까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어 빛나주 님이 계속 끝까지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 맞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첫날이라 좀 그러긴 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 시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인천에서 출퇴근할 때는 왕복 4 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되게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을 할 수도 없고 책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 했던 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는 거. 멍 때리고 드라마 볼 때 차라리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인제 3월 4일날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3월 4일날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온 아이들이 나이가 둘 다 30이 넘었지만 어 마음에 걸리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저는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아이들도 챙기고 가족들도 챙기고 누구도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우면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적인 헌신 어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지지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괴로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딸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아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딸내미가 아픈데 혼자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누워서 이렇게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스스로 어느 정도 활동은 할 수 있고 워낙 어려서부터 막 뇌수술도 3 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기가 돼 버려서 아마 자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스스로 살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보다 사실은 내가 또 건강해야 된다는 것,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 내가 편안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독립을 했지만 결국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를 위한 새벽 공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한 새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나를 위한 새벽 공부,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은 뭐지?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물어가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자기 사랑의 오해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자기 연민, 자기 숭배, 그죠? 자기 연민, 자기 숭배, 자기 애착.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사실은 인제 올바른 자기 사랑 그렇다면 그럼 '올바르게 자기 사랑하는 건 뭐야?'라는 이야기를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같이 나눠 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빛나주 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뭐든지 해 봐야 아는 거네요. 실천력 짱이라고. 맞아요. 핵심이죠. 내가 바로 서는 거. 맞아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힘들면 가끔 저 집에 갔을 때 1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딸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내가 너무 피곤해 갖고 완전 넉다운인데 그럴 때 진짜 그럴 때에도 "어머 그러니? 괜찮아. 엄마가 그럼 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존경스러워요. "너는 뭐 했어? 지금까지 밥 안 먹고." 막 "엄마 힘든데 지금 밥 해 달라 그러면 어떡해."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빛나주 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제가 아마 편집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냥 올려 놓을 거니까 앞에 부분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나를 위한 새벽 공부 첫방,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조금 잘해 볼게요. 이거 가로로 되게 해 볼게요. 우리 허재석 국장님이 잘 알려주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아, 이 말이지. 이거 자기 확인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어.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한다.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한다. 이 말 계속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부산의 강미호 국장님이 글 쓸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멘트 쓰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한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 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못해 놓고도 혼자 행복해요.